안녕하세요, 가치담입니다.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더라고요. 요즘은 확실히 평일보다 주말이 돼서 더 날씨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세먼지가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스크는 벗을 일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주말인 만큼 다들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를 위해 에너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새벽에 미국 시장이 한 주간의 거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종료된 나스닥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0.07% 거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주가 흐름을 살펴봐도 크게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었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죠. 약 0.2%의 하락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모두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스닥하고 S&P 500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지금 보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 2.5%의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 대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비교적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 반도체 3위 기업인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제 약 2.7%의 상승과 함께 또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SK 하이닉스하고 지금 보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모두 메모리 반도체를 영위하고 있고 사업 범위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를 비교할 때 상당히 참조하는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점유율만 본다면 삼성전자가 1위를 달리고 있고 2위가 SK 하이닉스, 3위가 지금 보시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원래라면 시장 주도주의 흐름을 보고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가 아닌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조하는 자료로서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틀 전에 지수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었고 반도체 지수도 아주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다음 주, 내일부터죠. 반도체 관련 종목에 대해서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흐름이 나쁘지 않다. 이런 점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연기금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냥 매도세만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3개월, 6개월, 1년 뒤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번 주 2월 15일부터 2월 19일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살펴보면서 한번 투자 힌트를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 하이닉스, LG화학,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 대부분의 SK 종목들이네요. 자, 여기 SK 하이닉스하고 SK텔레콤 그리고 SK까지 물론 각각 하는 사업은 다르지만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묶어서 이 세 종목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지배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SK 지주사부터 해서 SK텔레콤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현재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런 지배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가하고 SK 브로드밴드 두 기업은 비상장 기업이고 SK텔레콤의 자회사 중에 하나인데 지금 올해 안에 지배구조가 개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제 생각에는 거의 확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어떻게 지배구조가 개편이 되냐면 SK텔레콤은 인적 분할해서 두 개의 기업으로 나누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업 범위에 따라서 통신산업 그리고 반도체와 커머스를 중심으로 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SK텔레콤을 분할할 예정입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이렇게 SK텔레콤이 사업 범위에 따라서 인적 분할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공정거래법의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자,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SK 지주사 입장에서 볼 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손자회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자회사가 인수합병을 할 때는 100% 지분을 매입해야 된다는 공정거래법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볼 때 자유로운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를 손자회사가 아니라 SK텔레콤을 두 개로 나눠서 중간 지주사 아래에 있는 자회사로 이렇게 분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SK텔레콤이
올해 안에 인적 분할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작년에 통과된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2022년 내년부터 중간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을 최소 30% 이상 보유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분할하게 된다면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의 지분을 현재 20%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약 10%, 9조 원에 해당되는 큰 금액으로 지분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SK텔레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지배구조 개편, 아무래도 올해인 2021년 안에 두 개의 기업으로 인적 분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SK텔레콤 주가를 더욱 상승시킬지 아니면 오히려 하락시킬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볼 때는 자유로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좋은 재료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은 SK하이닉스에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 최상위 종목 외에도 아래에도 순매수 상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수급과 재료, 다양한 점들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투자의 힌트를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일한 날짜 동안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볼게요. 먼저 ETF를 제외하면 KT, 신세계, LG전자, S-오일,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순매수 상위 종목 중에 ETF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MSCI 코리아 ETF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MSCI 코리아 ETF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의 흐름하고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상위 종목으로 인버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주 동안 조금은 난해한 패턴을 보여주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ETF를 제외한다면 우리가 한번 KT 종목을 살펴볼게요. 앞서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SK텔레콤 통신사 기업이 포함되어 있었고 지금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KT라는 통신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한 주 기관과 외국인은 통신사 종목에 집중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지만 외국인은 SKT 그리고 기관은 KT 같은 통신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종목이 조금 나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KT의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KT의 수급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기관은 순매수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기관의 주체를 살펴보면 금융투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번 한 주간은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 조금은 매수 패턴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2월 한 달간을 놓고 본다면 약 3주 동안의 매수 패턴을 보시면 기관은 약 1,000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반면에 외국인은 약 4억 7천억치의 순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 패턴을 봤을 때는 흐름은 조금 나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도 스윙 투자할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종목을 선별해 보시는데 조금은 이런 내용이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약 8% 가까운 주가의 강한 상승이 있었거든요. 보통 KT 종목을 보신 분들이라면 1, 2% 항상 이 수준 내에서 등락을 반복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날 8% 가까운 강한 상승이 나왔고, 원인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배당률이 4%였는데 올해는 5.3%로 대폭 상향 조정시켰고, 또 내년에 지급되는 올 연말 배당 일각에서는 6% 이상의 거의 금융주와 비슷한 그런 배당률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배당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관을 중심으로 많은 매수세가 몰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목해볼 점이 저는 연기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작년의 연기금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작년에는 연기금이 3월달부터 5월달까지 단 3개월만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6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올해 1월, 2월 모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뜻을 이해해 본다면 저점에서 매수했고 상대적으로 고점이 지금 부근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나중을 위해서 지금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한번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세계는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고, 또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이라는 이슈가 있죠.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마찬가지로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 또 최근에는 의료용 PP 수요 증가로 인한 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엮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수급을 통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있거든요. 저는 연속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주체든 간에 그 종목의 수량을 늘려가겠다, 이런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읽을 수가 있는데, 혹시나 순매수 상위 종목이 잡혔지만 하루, 이틀 이런 단발성 매수였다면 다시 또 그만큼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수 패턴을 통해서 어떤 종목을 선별해 보실 때 꾸준히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투자의 힌트를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더 나은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